뼈와 척추에 대한 10,000가지 처방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청만척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 우영입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환자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죠. 과연 수술을 꼭 해야 될지 아니면 수술을 피하고 주사만 해야 될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이 과연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주사 치료만 하면 좋아질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협착증 수술할까 아니면 주사를 할까 경과를 좀 볼까 이런 고민이 되시죠. 그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협착증 수술할까 주사 치료할까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협착증 같은 경우 디스크하고 이제 대개 척추 질환하면 두 개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후관절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죠. 그래서 이 증상이 좀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이제 하지 근력 그리고 감각 저하, 대변과 소변의 장애. 그래서 보통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대소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수술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의견이 양립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골판 무릎 같은 경우는 수술에 대한 찬성이 뭐 한 50% 이상 정도 되고 모른다를 빼면 이제 반대보다 훨씬 많은데 척추 같은 경우는 반대가 훨씬 높죠. 찬성보다는 반대가 좀 높은 그런 거죠. 허리수술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이제 수술보다 주사 치료가 과연 나은가? 뭐 정답은 이제 노입니다. 보면은 주사 치료 효과가 3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럼 일단 우선은 수술은 필요 없겠죠. 주사를 해보는 거고 만약에 주사를 맞았는데 한 2, 3일 가다가 다시 아파진다. 그러면은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주사 부위에 감염도 올라가고 신경도 변성이 옵니다. 신경 변성이 오게 되면 이제 저림감이 지속되거나 통증도 이제 호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 치료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면 괜찮은데 증상의 호전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뭐 주사 맞고 한 2~3시간마다 이제 다시 아파진다. 그렇다면은 수술을 고민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구조물이고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면 신경이 이제 압박돼서 통증 양상이 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과는 아니고 재활의학과에서 보면 신경 차단술에 대한 현행 기준에서 초진 이후에 주에 2, 3회 그러니까 그리고 재진 이후에는 1, 2회 그래서 주사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번 정도는 시행받으실 수 있고 횟수는 15회로 제한된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협착증을 진단받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No. 보통 이제 협착증을 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 보자 잠잘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그렇다면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m 가면 다시 쉬었다 가야 된다든지 자다가 자꾸 깨는 걸 반복한다면 협착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시행해야 될 수도 있고 단 이제 조건에서 MRI로만 가지고 꽉 막혔는데 잘 걸어 다닌다. 그러면은 수술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협착증이 심하더라도 뭐 환자분처럼 별다른 증상이나 불편감이 없다 하면은 반드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결국은 보존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요통만 있게 되면은 MRI가 아무리 꽉 막혀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 근력이 떨어진다.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수술을 좀 빠른 시간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발목, 발가락 그리고 안 들어올려지고 뒤꿈치로 걷기 힘들다면은 까치발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되는 거죠. MRI 보시면은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동그라미 잘 돼 있으면은 흰색 통로가 잘 열려 있으면 협착증이 별로 안 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통로가 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표시한 게 제가 황색인데 두꺼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협착증이 심한 단계죠. 황색인데가 많이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 그리고 아까 발목 운동 얘기했는데 이게 족하술은 떨어져서 안 들어올려진다면은 그거는 이제 운동신경의 마비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들어 올리거나 내린 것이 안 되면 마비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술만 그럼 했다. 그러면 협착증의 그 불편한 감이 다 사라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협착증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보통 환자 증상 개선 중 70%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신경이 한 5, 60년 동안 눌려있던 것이 탁 풀어준다고 바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뭐 서서히 좋아지고, 아예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회복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척추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부위, 그러니까 발 부위의 저림, 뜨거운 느낌, 둔한 이런 거는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강도는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협착증이 이게 오랫동안 심하게 눌렸기 때문에 그 관 내부에 신경이 변성이 생겨서 증상이 생긴 거고, 예를 들어 발만 아프고 발만 저리다, 협착 수술하면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존 치료 정도 했는데 주사나 약물로 70% 호전된다, 그럼 당연히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수술의 만족도가 70%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만 이제 증상이 있게 되면 수술을 좀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족저근막염과 비교한 게 있습니다. 발바닥까지 저리고 찌릿한 게 협착증이고 화끈거리다. 족저근막염은 쑤시는 듯한 통증, 디딜 때 통증이 생기는 거, 주로 압통이 발생하는 거죠. 족저근막염. 그리고 삶의 질 지수 보면 주사랑 그리고 수술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이 정도 만족도 되면은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메시지 보겠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모든 걸 선택해야 되죠. 주사냐 수술이냐. 약이나 주사의 반응으로 70% 정도 호전 보인다. 조금 버틸만 하다면 수술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MR상 눌린 정도가 눌린 정도의 차이보다는 증상의 그런 호전 여부를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MR상 꽉 막히더라도 무조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퇴행성으로 된 거기 때문에 100% 만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눌렸던 분들은 조금 회복이 더딜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 상태 유지 가능한지를 한번 찾고 보셔야 되고, 수술일지 주사일지 애매할 경우는 보통 그 주치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사 수술 봤죠. 이제 수술에 대한 내용과 주사에 대한 내용을 따로따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로 협착증을 해결하기 내용입니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서 양방향 내시경, 동안 척추 수술, 요새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 방법이죠. 협착증 유병률이 20에서 25%, 50세 이상에서 증가하게 되고요. 보통 그 치료받지 않게 되면은 뭐 70% 정도 미역에 변화가 없지만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분들이 대부분 수술로 가는 경우죠. 그래서 감압술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겁니다. 감압술. 그리고 고식적으로 쭉 열어가지고 그 추공간, 후궁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척추 이제 기립근으로부터 돌기를 박내해가지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요게 이제 척추 수술을 다 중간에 이렇게 여는 거죠. 뼈를 다 제거하고 다 쳐내가지고 신경 통로 넓혀주는 이제 관열적 수술, 고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근육 조직과 요게 이제 수술 기구인데요. 걸어서 근육을 다 제거하고 항생인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방법도 있고요. 요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인데, 편측으로 들어가서 양측으로 여기를 감압해 주는 방법이고, 기구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내시경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적인 방법은 이게 그 후궁을 노출시키긴 하는데 이전 수술 방법에 비해서 제거하는 거가 적죠. 그래서 빠른 회복과 입원기간 단축이 되고, 아까 양방향 내시경을 보여드렸는데 선명하고 넓은 시야고 기구 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회복이 빠른 장점이 되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편측 후궁 절개해서 현미경으로 반대측까지 보는 방법이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는 비수술 수술에 비교했을 때 감압한 경우가 비감압한, 그러니까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분보다 통증의 경감이라든지 기능 향상이 더 낫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고식적 감압술.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다 열고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감압만으로도 충분하게 호전을 볼 수 있는데 95%까지
60%에서 대신 이제 이 감압을 많이 열게 되니까 감염이라든지 경막 파열, 혈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 공급 감소로 인해서 근육의 위축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열고 하니까 이렇게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재발성 병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척추 수술 이후에 이 불안정증이 더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궁절제수 할 때는 그 구조물 자체가 손상이 좀 덜 되게 웬만한 후관절 외측으로 한 절반 정도는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술 후에 만약에 과도하게 절제가 됐다 그러면은 유압술이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뼈를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후관절이 제거가 되면은 척추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압술 했다가 유압술까지 하게 되면 수술이 엄청 커지겠죠. 통증도 심하고 오랜 입원 기간도 발생할 수 있고요. 최소 침습적 정상 조직을 손상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병변을 확실하게 하는 건데, 합병증도 줄어들고 근육 및 인대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죠. 척추 근육의 안정화, 운동 기능 갖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런 그 근육 자체가 운동기능 갖게 되면은 통증 양상이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근육을 이제 살려놓고 하니까 회복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척추 기립근, 이 다혈근, 요 근육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하고 보통 이제 안에 수술 벌리는 기구 중에 관형기, 견인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근육 손상이 훨씬 적겠죠. 그래서 밝은 조명과 현미경으로 확대된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인기를 넣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편측으로 정리하고 양측을 감압하는 단측 후궁절제술 및 양측 감압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하고 나서는 이제 처음에 고식적인 수술보다는 훨씬 근육 손상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편측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에 있는 신경을 다 보고 나오는 것이, 눌린 것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펴지는 거죠. 양측 감압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아예 다 열었던 것이 이제 관형 견인기, 그리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시야와 그 감압을 충분히 할 수 있긴 한데, 대신 보행이랑 재활이 빠르긴 한데 기구 조작이 이제 좀 익숙치 않으면 어렵고, 그렇다 보면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사고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주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여는 거 말고 관형 견인기 이런 식으로 통을 꽂아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방향 내시경의 이제 모태가 되는 수술 방법이죠. 단방향 내시경. 이게 협착증 그리고 디스크, 추간부 협착증 때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내시경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수술. 예전에는 이렇게 캔비스 트라이앵글이라고 이 디스크 옆에 있는 공간으로만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조금 더 기구가 개발돼 가지고 협착증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하지만 기구 자체가 구멍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제한되고 술기적인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시야가 좀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요 하나만 써서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좀 했는데 되게 수술할 때 눈에 보이지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내시경은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긴 합니다. 양방향 내시경, 요새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수술 방법이죠. 왜냐면은 입구가 두 개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카메라로 충분하게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볼 수 있으니까 장점이 많은 수술 방법이죠. 그래서 내시경 저 멀리 쪽까지 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기구와 이제 내시경도 충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으나 통로 자체를 조금 개선하고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거는 많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염증도 안 생기고요. 이게 양방향 내시경이죠. 구멍을 절개를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위로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포탈을 신경 통로 이렇게 두 구멍을 넣어서 기구하고 내시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물이 계속 나가고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염수의 관리가 필수적이고 고식적인 기구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시경, 한방향 내시경 기구를 다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길이도 길고 거기에 맞는 기구만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기구에 제한점이 있긴 한데
이런 양방향 내시경 그런 기구를 다시 추가적으로 살 필요는 없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시경 보고 멀리까지 다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최근에 이제 최소 침습, 현미경, 관형경영기, 한방향, 양방향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협착증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감압이 가능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decompression, how to, 과연 감압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면 이제 고식적인 감압술 혹은 현미경 감압술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합병증이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PSLD, 한방향 내시경이죠. 저도 예전에 이걸 했는데 기구의 제한과 기술적인 테크니컬 어려움으로 난이도가 올라가서 고정술하거나 유압술 할 때는 조금 제한되고 경추, 흉추 때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난이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술기도 장점이 많아가지고 감압술에는 지금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다면 이제 그 주사를 봐야겠죠. 신경 주사로 협착증 해결하기. 이 논문은 이제 그 원광대에서 작성한 논문이고요. 협착증에서 선택적 차단술과 미추 차단술의 비교 이렇게 됩니다. 신경에 대한 자극. 일단은 신경 자체가 뭔가 염증이나 그 화학적 반응으로 눌리게 되면은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만 협착증도 존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4번 신경, 5번 신경 눌리는데 눌리는 신경마다 이렇게 아픈 부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은 신경의 부종과 염증 반응 등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추간판의 퇴행성, 후관절의 골극 비후, 황색 있는 비후가 생겨서 이제 후방 구조물 자체가 더 비대해지면서 신경 나가는 통로가 눌려지는 거죠. 디스크는 앞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협착증은 뒤에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는 앞쪽에서 뒤로 눌리는 거고 협착증이 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눌리는 기전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막의 주사 같은 경우는 허리로 넣거든요. 허리로 그 협착증 있는 통로로 바늘을 넣어서 약물을 뿌려주는 거고, 선택적 신경차단 주사는 이완된 그 통증 있는 신경을 직접 타겟팅 해가지고 약물을 주입해주는 것이고, 미추,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꼬리뼈로 이렇게 넣는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막의 주사, 직접 통로를 넣어서 방법을 진행하는 거고, 이게 신경 차단술, 한쪽 신경 쪽으로 이렇게 약을 넣어서 주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4번 신경, 해당 신경 레벨마다 이렇게 타겟팅해서 넣는 거고요. 요통과 하지방사통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생기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박도 생기고 화학적 변화, 부종 염증으로 이제 생기는데, 스테로이드 주사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보존 치료에 호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미추 주사하고 꼬리뼈 주사, 선택적 주사를 비교한 건데 두 주사의 단위를 모두 비교했고요. 그래서 미추, 꼬리뼈로 넣는 주사는 양 자체가 좀 주사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적 부위를 특정한 부위를 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약을 좀 뿌려주니까 해당 병변의 타겟팅 레벨로 못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선택적 주사 같은 경우는 딱 눌린 병변에 직접 바늘 넣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해당 신경 부위에 약을 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 같은 경우는 미추 경막의 주사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분절과 디스크에는 효과가 있으나 선택적 신경 차단술은 딱 해당 병변에 직접 놓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고, 그래서 비교하자면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신경 차단술이 나은가 보시면은, 수술 이전에는 선택적 신경 혹은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 가능하죠. 그래서 직접 병변에 약을 넣는 것은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경막의 차단술이 예를 들어 나사목 고정해서 약이 좀 안 들어간다거나 하게 되면 경막의 차단술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상 호전이 신경 차단술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은 환자분 증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봤으니까 케이스 보겠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 환자는 그 중심과는 협착증이 별로 안 심하시고요. 제 환자분인데 추간공에 이렇게 5번 신경이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으면은
이쪽도 오른쪽에 4번 신경이 이제 눌려 있고요. 4, 5번 다 눌려 있네요. 그래서 5번 신경 차단술을 양측으로, 이게 신경 주행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주행 따라 약을 좀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4번 신경이 꽉 눌려 있죠. 이렇게 시커멓게 되면 추간공 협착증이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중심관도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4번 신경 차단술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측으로 5번 신경 차단 주사도 같이 놓은 상태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중심관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막의 신경성형수 이렇게 시행하는 거고요. 카테터로 신경통을 직접 약을 좀 주입해 주는 거고, 요거는 그 시술 방법 가운데 그 핌스 치료라고 그 나가는 신경 후관절 쪽에 직접 열을 가해 가지고 그 통증을 잡아주는 건데 꽤 효과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 막혀 있으면 보통 시술은 좀 가능성이 없죠. 이렇게 협착증, 양방향 내시경으로 황색인데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노란색으로 정리하고 신경통로 센터고 양측 다 정리가 되고 수술을 이 반대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나가는 신경까지 보고요. 요 부위가 신경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왼쪽도 이렇게 쭉 내려온 신경까지 다 보고 나서 양측 다 정리가 한 번에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계별의 척추 치료 보시면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보존 치료, 우선 시행하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렇게 가능하고, 요게 효과가 이제 70% 이상 된다. 그러면 굳이 수술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주사 같은 경우는 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좀 좋을 수 있고 진단점 목적 그리고 수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에 2, 3회씩 한 15회까지 했는데도 한 달 안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수술을 고민할 수 있겠죠. 수술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가능할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협착증, 일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나 수술, 신경차단술로 수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차단술 우선 시행해 보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신경차단술 반응이 없다면은 신경성형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터진 디스크 주위로 카테터가 들어가지고 신경을 좀 풀어주는 거고요. 대부분 수술 없이 나을 수 있죠. 그래서 디스크는 일단 수술을 빼고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 주사 치료 효과를 대부분 보이나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대안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좀 선호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치료했는데 척추 질환이 나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는 주사, 그 다음에 디스크는 시술, 협착증 같은 경우는 내시경, 감압술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협착증, 디스크도 조금 말씀드리기는 협착증에서 과연 주사를 할지, 신경 차단술이죠. 그리고 수술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내용만 지킨다면은 협착증 굳이 수술을 무리해서 하시거나 그리고 무리해서 수술해야 될 케이스를 주사만 맞는 그런 우려를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